해보기 전에는 어렵지만은 한번 해보고 나면 별거 아니다. 왜 내가 혼자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대행만 맡겼지? 빠짐없이 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좀 긴장은 풀리셨나요? 네, 조금 풀렸어요. 네. 어제부터 이제 부가세 신고가 되었죠? 대표님은 부가세 신고 하셨어요? 네네, 저는 어제 미리 했어요. 대표님, 우리가 홈택스로 셀프 준비하기 전에 필요한 두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먼저 플랫폼별로 매출 내역을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일반 기타 매출로 정리를 6개월치를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했는 매입 부분을 카드사의 카드 명세서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이 부분이 사업용 지출인지 사적 지출인지를 구분을 하신 다음에 홈택스에서 공제 불공제를 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두 가지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면 홈택스 셀프 신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그럼 같이 한번 도와주세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영상 보시고 자료를 다 준비하셨으면 이제 홈택스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지금 홈택스는 항상 그 신고 시즌이 되면 메인 화면이 이렇게 떠요. 그렇게 해서 뭐 원천세는 아니고 이제 종합소득세라든지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면 바로 홈택스 메인 화면에 접속이 되지 않고 여기서 뭐 부가세 신고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홈택스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구분이 돼서 나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좌측에 부가세 신고 화면으로 들어가시고요. 신고 화면에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돼 있죠.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부가세 신고 이제 부가세 신고에 접속할 수 있게 창이 떠요. 이제 만약에 이 창이 안 뜨면 여기 위쪽에 보시면 세금 신고 여기 들어가셔서 부가세 신고를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이 창이 뜨거든요. 일로 들어오신 다음에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게 이제 그 일반 과세자 정기 신고인데 이제 여기 정기 신고 여기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내년 초에 돼서 1월 달에 간이 가세자들은 여기서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또 간이 가세자 분들이 신고할 수 있는 화면이 또 나와요. 우리는 이제 일반 가세자 정기 신고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화면이 들어가면 처음에 기본 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사업자 등록 번호가 아마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데 확인 버튼 누르면 각 대표님들의 인적 사항이나 사업자 등록 정보가 여기 뜨게 되는데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한번 이렇게 쭉 확인을 해 보시고요. 수정하실 거 있으면 수정하시고 내 업태 종목이 맞는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번 기간에 매출이나 매입이 없으시면 이 화면에서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돼요. 앞에 화면에서 내용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시면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각 대표님들의 사업장 업태 종목에 맞게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해서 그 대표님들의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우리가 신고할 내용이 있으면 대표님들이 필요한 내용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서 이제 그 1.3% 공제해 주는 내용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보면 체크가 빠져 있죠. 이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가세자는 예정 고지가 있고 확정 신고가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신고하는 거는 확정 신고거든요. 근데 예정 고지는 이전 기간 동안에 50%를 아마 고지를 받으셔서 선납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확정 신고할 때 확정 신고 금액에서 이 50%를 차감을 해야 되는데 이 차감하는 내용을 어디에 입력하냐면 여기에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내용을 다 체크하셨으면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넘어가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부가세 신고 내용이
여기서 보시는 이 내용이 다예요. 뭐 되게 뭐 어렵거나 뭐 그렇지 않고 보시면 이 부분이 매출이죠. 그 다음에 매입, 공제 이렇게 하면 부가세 신고는 끝나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선 매출부터 한번 볼게요. 매출에 들어오시면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먼저 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신고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 부분만 작성하기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신고할 내용이 없으면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위에서 순서대로 작성하기 그러니까 활성화되어 있는 버튼을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되는데 세금계산서 매출분도 아마 온라인으로만 하시는 분들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내용이 없으셨으면 여기 하실 내용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내가 모르는 6개월 동안에 발행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순서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작성하기 들어가셔서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으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이 다 자동으로 뜨고 여기에 자동으로 다 반영이 돼요. 그러면 따로 뭐 수기를 입력하거나 할 거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다 끝나거든요. 여기에 입력하신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6개월치의 그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 내용을 제가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여기서 입력하게 될 건데요. 작성하기 누르셔서 들어가셔가지고요. 신용카드 매출 금액, 발행전표, 집계표 여기에서 작성하기 선택하시고, 그럼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6개월분 정리하신 것 중에 하단에 보면 반기 합계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건데요. 신용카드 부분하고 현금영수증 요 두 개만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면세가 있으신 분들은 뒤에 따로 양식에 면세 부분도 입력하는 걸 제가 같이 드렸잖아요. 거기에서도 똑같이 면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내역을 왜 따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 발행 내역 조회를 하시면 플랫폼에서 국세청으로 넘긴 신용카드 내역이 조회가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내용과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다를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국세청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판매 대행 업체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그 다음에 건수, 금액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 결제 대행 업체로 확인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기 차이가 있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공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내역도 똑같이 조회해 보시면 이 금액과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국세청에 조회되는 내용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생한 내용을 위주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입력을 다 하셨으면 입력 완료해서 앞에 화면으로 넘어가면 되고요. 네, 그 다음 신용카드 금액을 방금 전에 여기서 했죠. 여기서 입력하게 되면 금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 안 한 게 한 게 있죠. 이 부분에서 이 부분 기타 부분인데 이 기타 부분은 고객이 현금으로 구매했지만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일반 현금이거나 아니면 쿠폰 적용이나 뭐 기타 할인 부분이 할인 부분으로 이제 구매를 하신 그런 기타 매출 부분을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간혹 지금 부가세 신고한다고 해서 부가세 부분을 빼고 공급가액만 입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정리되어 있는 지금 이 부분들이 다 부가세 포함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 그대로 여기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부가세 부분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과세 표준 명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세금 계산서 매출과 신용카드 매출, 현금 매출 어떻게 보면 6개월 분의 매출을 여기 다 입력을 했잖아요. 이 입력했는 매출 중에서 과세 표준 명세라가 뭐냐면 6개월 매출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1억 중에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내실 때 보시면 업태 종목이 하나만 전자상거래 하나만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업을 하셔서 여기에 뭐 2개, 3개 추가로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 1억 중에서 전자상거래는 얼마, 기타 따로 추가 내용은 얼마 이래서 세부 내용을 분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분류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금액은 우리가 매출 총 입력을 했는 총 합계 금액이 요게 뜰 거고요. 요 합계 금액 중에서 전자상거래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여기다 바로 넣으시면 되는데 나는 이거 하나 말고 몇 개가 더 있어. 사업하시는 부분이 더 있다. 그러면 여기에 코드를 넣어서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추가를 하셔서 이 금액 중에서 전자상거래는 얼마, 기타 다른 업종은 또 얼마 이렇게 해서 이 합산한 금액이 이 금액과 동일하게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업종 코드를 모르실 거잖아요. 나의 업종 코드는 여기에 조회를 해보시면 상이 뜨면서 사업자 등록증상에 등록했는 업종 코드와 업태 종목들이 떠요. 그래서 이 업종 코드를 적으셔서 여기서 입력하시면 이 내용들이 그대로 여기 반영이 되니까 분류해서 이 부분은 맞게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 이 합산 금액과 이 합계 금액과 이 금액이 다르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래서 확인 꼭 하셔야 되고요. 오프라인 네. 가게도 하시면서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신경 써서 이 부분을 챙겨야 되겠네요. 네네,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입력 다 하셨으면 저장하시고 다음 화면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매입 부분인데, 매입도 아까 매출처럼 이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세금 계산서를 받은 내역이죠. 이거는 뭐 대표님들 거의 다 뭐 매입, 그 도매로 매입을 하실 때, 요즘에 현금으로 거래를 하시면 세금 계산서를 다 발행을 해주니까 그 부분인데요. 매출과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불러오셔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혹시 전자계산서를 매입을 했는데 발행이 누락됐거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입에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혹시나 받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입력을 하시는데 보통 보면 대부분 요즘에 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로 왔다 갔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용달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주 거래가 없고 어쩌다가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은 종기 계산서를 발행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고요. 6개월 동안 받은 건수를 입력을 하고 공급가액을 입력을 해서 여기 추가를 하셔서 종이 계산서를 건건히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추가를 하시는데 사업자 등록 번호별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자는 몇 건, 그 다음에 총 금액은 얼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사업자 등록 번호별로 입력을 해서 내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 다 정리를 하셨으면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작성해야 될 부분이 신용카드로 매입했는 부분인데요. 요 내용도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아서 매입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인지 혹시나 사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구분하시고 홈택스에서 공제, 불공제를 선택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반영이 되는 내용인데요. 신용카드 부분을 여기서 이제 반영을 하는데요. 여기 작성하기 들어가시면 신용카드 매입 공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조회를 하셔서 현금 영수증 수취하는 것부터 먼저 하는데요. 요거 설명하기 이전에 위에 상단에 보면 아까랑 비슷한 화면이 하나 있죠. 그 매입에서 수기 계산서를 입력한 화면. 이 부분이 이제 아까 그 수기 입력한 화면과 지금 신용카드 내용 입력한 화면과 비슷한데요. 이게 왜 있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게 되면 여기에서 그 신용카드 쓴 내용을 영수증을 보시고 카드 번호,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했는 업체 사업자 번호, 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수기로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6개월치를. 이거는 카드를 안 만들었을 경우. 네네, 신용카드를 등록을 안 했을 때, 신용카드 등록 안 하면 제가 수기로 다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수기로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매국이면 도매국 몇 건에서 얼마 6개월치를 다 합산을 하셔서 입력을 다 수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꼭 홈택스에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현금 영수증을 조회를 하시면 이런 창이 떠요. 창에 뜨는데 조회하기를 눌러보시면 밑에 이렇게 내역이 쭉 있을 건데요. 내역이 쭉 있으면 조회 결과 자동 체험을 누르시면 이 금액에서 전체 쓴 금액은 이 금액인데 업종에 따라서 공제 대상이 아닌 공제 대상과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을 분류를 해서 공제 대상인 요 금액이 자동 채용으로 하면 여기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해서 앞으로 가시면 이제 두 번째는 신용카드.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조회를 하시면 전체 금액이 나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공제로 선택을 했던 내용들이 공제 대상에 반영이 되고요. 이 반영된 내용을 자동 채용을 하면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매출 매입은 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 부가세 신고 중에 90% 이상은 끝났어요. 매출 금액에서 매입 내용을 입력한 내용이 매출을 이렇게 빼면 이 부분이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부가세예요. 부가세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빠진 게 있죠. 공제 감면해야 될 부분. 공제 감면에서 첫 번째로 이제 작성하게 들어가시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작성하게 들어가시면 매출이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들만 이 부분이 공제가 돼요. 그 전체 세금 계산서 발행 건수를 조회하셔서 총 몇 건이면 6개월 동안 발행했는 금액의 총 건수에다가 200원을 곱하면 이제 여기에 공제 금액이 반영이 돼서 100만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요 발행 건수는 요 조회 누르셔가지고 나온 건수를 수기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계산서 뭐 6개월 동안 한 개 발행했으면 200원만 받을 거고 10개 했으면 2,000원 받고 그렇죠.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 신용카드로 매출을 발생하면 신용카드 매출 금액에서 1.3%를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인데 작성하기 들어가시면 신용카드 매출 금액 작성하기를 체크해 주시면 자동으로 계산돼서 공제 금액과 공제세액이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제 불가능 업종이 법인 사업자,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중 간이 사업자는 다 되고 개인 사업자 중 일반 과세자에서 10억 초과하는 사업장은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은 1.3%고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빼먹지 마시고 입력하셔서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제해야 되는 부분이 예정 때 고지를 받아서 납부했던 부가세 금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를 하고 차액을 납부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부가세 신고하기 이전에 50%를 그냥 추정을 해서 이미 선납을 했기 때문에 선납 부분이 예정 고지세액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에 그 예정 고지 납부했던 금액이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혹시나 예정 때 환급을 받으셨으면 환급 금액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 부분을 다 계산하고 나서 총 납부해야 될 부가세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이제 실제로 매출에서 매입 빼고 공제 감면 빼고 실질적인 납부해야 될 세액, 총 납부해야 될 부가세고 여기에 환급이 되어 있다면 환급이 되어 있으면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은행을 선택하시고 계좌를 입력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에서 이제 빠진 게 그 위에 부분은 다 부가세와 관련된 세금 계산서 부분, 부가세가 부과되어 있는 내용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부가세가 반영되지 않은 면세 부분에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내용을 입력하는 화면이거든요. 혹시나 뭐 우리가 면세 매출이 있어서 계산서를 발행을 하셨다면 매출 부분은 여기, 매입 부분은 여기에서 입력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아마 매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입 부분은 아까 매입 세금 계산서 입력한 화면과 또 동일한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셔서 여기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또 입력이 돼요. 그리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입력 완료를 누르십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 신고는 다 끝난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내가 신고했는 내용이 맞는지 혹시나 뭐 합산이 잘못됐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미리 보기를 누르셔서 신고서랑 부속 서류를 출력을 해보셔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 내용이 맞다면 신고서 제출을 하기를 하셔서 신고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출하실 때 납부해야 될 금액이 환급이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고요.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뭐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제출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납부 고지를 체크하시고 납부해야 될 세액을 조회를 하시면 여기에 부가세 신고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 체크하셔가지고 납부하기를 하셔서 납부를 하시면 신고는 종료가 됩니다. 와, 진짜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안 해봐서 어렵지 그 앞에 말씀드린 자료가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면 30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대표님, 저 부가세 신고하는 거 지금 사업 8년 차인데 오늘 처음
봤어요. 아마 모든 대표님들이 거의 그러실 거예요. 뭐 처음부터 엄두가 안 나셔서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사 사무실에 대행을 맡기셨을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자료만 준비되어 있다면 신고하는 거는 대부분 클릭으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홈택스에서 되게 이게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죠. 셀프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해보기 전에는 어렵지만은 한번 해보고 나면 별거 아니다. 그래서 대표님들도 조금만 준비하셔서 충분히 셀프로 하시고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오는 뭐 대행료라든지 비용을 세이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다 지금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을 보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 저한테 요청했던 것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혼자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대행만 맡겼지?' 그런 생각도 했고, 어떻게 보면 신용카드 부분도 정말 공제인지 불공제인지 그런 부분은 사실 쓴 사람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더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더 '내가 감면받지 못하게 그렇게 되진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네요. 네네. 신용카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만 넘겨주면 세무사 사무실 제3자가 보잖아요. 제3자가 이게 사적으로 쓴 건지 아니면 사업 목적으로 쓴 건지 구분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거 직접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누락되는 세금 없이 어떻게 이게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빠짐없이 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대표님 진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혼자서 셀프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거 인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도 부탁드려요. 종합, 종합소득세 할 때 저 없을 거예요. 아니, 종합소득세는 사실 셀프로 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구나. 네. 예, 그러면 종합소득세 왜냐면, 전에 예, 이제 준비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제반 사항들은 대표님께서 좀 팁 좀 주시고, 그냥 네, 앞으로 좀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너무 유익했고 너무 재밌었고, 제가 정말 세무에 대해서 아예 젬병이었거든요. 근데 대표님이랑 이렇게 공부하면서 진짜 많이 계속해서 좀 알아가면 좋겠다. 연재를 대표님과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 주실 거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뭐, 단순 신고보다는 약간 뭐, 절세할 수 있는 팁, 뭐, 그런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좋아요랑 이거 정말 좋은 내용들 많은데 많은 분들이 안 보셔가지고 좀 아쉽지만, 보신 분들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민 대표님 이렇게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빨리 이거 올려서 셀프 부가세 신고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